증권 앱을 켜서 구글 주식을 검색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알파벳인데 주식이 2개 나옵니다. 구글 A는 $195, 구글 C는 $196. 가격도 거의 똑같은데 왜 2개일까요? 더 이상한 건 사실 알파벳 주식은 3종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일반인이 살 수도 없습니다. 이 기묘한 구조 뒤에는 구글 창업자들이 회사를 영원히 지배하려는 천재적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죠. 티커는 구글 A와 구글 C 2개입니다. 이 거대 기업의 지배 구조는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적인 상장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명의 창업자가 철권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먼저 기본 구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알파벳 주식은 3종류입니다. 클래스 A는 일주 1표, 클래스 C는 의결권 0표, 클래스 B는 일주 10표. 이 중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A와 10분입니다. B는 비상장 주식으로 오직 내부자들만 가지고 있죠. 여기서 핵심은 클래스 B입니다. 의결권이 10배인 이 슈퍼 주식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회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공시에 따르면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클래스 B의 87.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의결권의 52.1%를 장악했죠. 두 사람이 알파벳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이야기는 2004년 구글 상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레리와 세르게이는 20대 후반의 젊은 창업자였죠. 월가의 압박을 받아 상장은 해야 하는데 회사 지배권은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중 주식 구조였죠. 처음엔 클래스 A와 클래스 B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수합병을 하려면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창업자들의 지분이 희석되는 거였죠. 고민 끝에 2014년 클래스 C를 만들었습니다. 의결권이 아예 없는 주식이었죠. 2014년 4월 2일 역사적인 주식 분할이 일어났습니다. 기존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 1주당 클래스 C 1주를 추가로 주었습니다. A 100주를 가진 사람은 A 100주 플러스 C 100주가 된 거죠. 주식 수는 2배가 됐지만 의결권은 그대로. 창업자들은 이 방법으로 지분 희석 없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천재적 설계의 결과가 현재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넘는 거대 기업을 2명이 지배합니다.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이 아무리 많은 구글 주식을 사도 레리와 세르게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시장에서 독재가 가능한 구조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2019년 12월 레리 페이지가 CEO에서 물러나고 순다르 피차이가 CEO가 됐습니다. 하지만 레리와 세르게이는 여전히 이사회에 있고 52%의 의결권으로 언제든 CEO를 바꿀 수 있습니다. 순다르는 사실상 그들의 대리인인 셈이죠. 그럼 구글 A와 구글 C 중 뭘 사야 할까요? 경제적 권리는 똑같습니다. 배당금도 같고 회사가 청산되면 받는 돈도 같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의결권인데 어차피 레리와 세르게이가 52%를 쥐고 있으니 A의 한 표도 큰 의미가 없죠. 실제로 두 주식의 가격 차이는 미미합니다. 대체로 구글 A가 구글 C보다 0.5에서 1% 정도 비싼 경우가 많은데 이건 의결권 프리미엄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겐 의미 없는 차이입니다. 재미있는 건 지수 편입입니다. S&P 500에는 구글 A와 구글 C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상위 종목을 보면 알파벳이 2번 나오죠. 4위에 구글 A, 7위에 구글 C 이런 식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회사인데 두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클래스 B의 미래는 어떨까요? 알파벳 정관에 따르면 클래스 B는 언제든 클래스 A로 전환 가능합니다. 1:1 교환이죠. 한 번 전환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레리나 세르게이가 은퇴하거나 상속이 일어나면 클래스 B가 A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레리와 세르게이의 의결권이 56%였는데 2024년 52.1%로 줄었죠. 주식 매각이나 직원 스톡옵션 행사 등으로
조금씩 희석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반을 넘으니 철권 통치는 계속됩니다. 이런 구조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소수 지분으로 다수 지배는 비민주적이다. 일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죠. 실제로 여러 주주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은 대부분 회사 편을 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알고 투자했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할 수 있다는 거죠. 분기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10년 후를 보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유튜브를 16.5억 달러에 인수할 때 많은 투자자가 반대했지만 창업자들이 밀어붙였죠. 지금 유튜브 가치는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웨이모, 딥마인드, 칼리코 같은 문샷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돈이 안 되는 사업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건 창업자 지배 구조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다른 빅테크와 비교하면 더 명확합니다. 메타도 마크 저커버그가 유사한 구조로 지배하고 있죠. 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일주일표 원칙을 지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20%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지만 법적 지배는 아니죠. 2024년 12월 현재 구글원은 195달러, 구글씨는 196달러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합쳐서 2조 5천억 달러.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세계 4위 기업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두 명이 지배한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죠. 앞으로도 이 구조가 유지될까요?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모두 51세입니다. 앞으로 20-30년은 더 지배할 수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끝이 올 겁니다. 상속세 문제, 가족 간 분쟁, 자선 기부 등으로 클래스 B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알파벳은 진정한 공개 기업이 될 겁니다. 주주민주주의가 작동하고 CEO는 주주의 뜻을 따라야 하겠죠.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혁신이 줄어들 수도 수익성이 높아질 수도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실전 팁을 드리자면 구글 A와 구글 C 중 뭘 사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동성은 구글 A가 조금 더 좋고 가격은 구글 C가 미세하게 쌉니다. ETF를 산다면 어차피 둘 다 들어가 있으니 신경 쓸 필요 없죠. 알파벳, 구글 A와 구글 C. 같은 회사의 두 얼굴. 겉으로는 민주적 상장기업, 속으로는 창업자 왕국. 클래스 A 1표, 클래스 C는 0표 하지만 진짜 권력은 클래스 B의 10표에 있습니다. Don't be evil이 구글의 모토였죠. 지금은 Do the right thing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연 52%의 권력을 가진 두 천재가 계속 옳은 일을 할까요? 그것이 알파벳 투자의 궁극적 질문입니다. 구글 주식이 두 개인 이유, 이제 아시겠죠? 표면적으로는 의결권 차이지만 본질은 창업자 지배 구조를 영구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합법적 독재를 구현한 천재적 설계. 그것이 알파벳이고 그것이 구글입니다.